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내가 솔직하니까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야. 나는 솔직한 게 장점이라서 앞에서 도저히 하고 싶은 얘기를 참지를 못해. 솔직하다고 해서 개소리가 여러분들 혹시 막말을 어디서 들어가지고 좀 상처를 받거나 혹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몰라서 좀 우왕좌왕 했었던 적이 있으세요? 저는 그런 적이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제가 20대 초반에 휴대폰 가게 직원으로 있을 때였어요. 그때 되게 좋은 사장님, 사모님들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분들 중에서는요, 굉장히 말을 막 하고 행동을 막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어떤 사장님은 제가 이제 계약서를 작성하잖아요. 근데 계약서는 보통 이제 고객들이 휴대폰을 사겠다는 사람이 작성을 하는 거긴 하지만 그러니까 판매자인 저도 예전에 이제 종이 계약서일 때는 저 역시 거기다가 막 뭔가를 좀 적었어요. 뭐 이 경우에는 이렇게 되고 뭐 이 경우에는 이렇게 된다 이런 것들도 적고 뭐 부가 서비스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꼭 유지를 해주셔야 된다. 주로 그런 것들에 대한 정리를 해줬었는데요. 그때 그거를 이제 보시고는 손님이 가고 난 뒤에 그 사장님이 저한테 그 글씨 잘 쓰는 그 따라 쓰는 책 있죠. 그거를 이렇게 확 던지더라고요. 던지면서 그 글씨 연습 좀 해. 근데 제가 글씨 연습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일을 하러 온 건 아니었죠. 휴대폰을 판매하기 위해서였는데 그때 그렇게 막 집어 던지고 했었던 행동을 하셨던 분도 있었고요. 또 여기는 또 다른 곳인데 거기에서는 그 손님이 별로 없었어요. 되게 중심가에 있었던 곳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이제 거기 사장님이 저를 붙잡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자고로 여자는 이렇게 가게에 일을 하러 왔으면 짧은 치마를 입고 그리고 화장을 되게 진하게 하고 이렇게 유리관 보통 이제 휴대폰 가게가 유리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 앞에서 딱 이렇게 서 있으면은 손님들이 알아서 찾아올 건데 네 오늘 입은 옷은 그건 좀 잘못됐다. 그리고 이것도 또 다른 것이에요. 제가 그때 지각을 했었어요. 지각을 하고 이제 딱 들어갔는데 그 사장님 그때 이제 그분이 뭐 과장인지 부장인지 아무튼 그 직함이 있었는데 야 이 새끼야 네 새끼 이거 그래서 그렇게 막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제 주위에. 근데 이제 10년 정도가 지나고 제가 작가로 직업도 바뀌고 강의도 하러 나가고 강연도 하러 나가고 그러는 사이에 또 저에게 막말을 했었던 사람들이 하나둘 연락이 끊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저한테 예전만큼 막말을 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아졌어요. 근데 그렇게 된 게 저는 제가 했었던 대처법도 한 몫을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대처법에 대한 이야기 오늘 해드리려고 합니다. 막말을 하는 사람은요, 저는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내가 잘 몰라서 막말을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신적으로 좀 불안해서 내가 뭔가 좀 불안한 위치에 있어서 이 두 가지로 압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사람은 내가 그렇게 심한 말을 해놓고 내가 심한 말을 했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심한 말을 하고 싶지 않은데 아는 어휘가 너무나도 부족해서 그냥 욕이나 냅다 이렇게 뭐 어떤 말들이 이제 출동하는 것처럼 나오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 있겠고 또 정신적으로 좀 불안한 사람들은 자기가 너무 불안하니까 자기 밥그릇을 챙기고 자기가 남을 좀 무시해야지 좀 괜찮은 듯한 기분이 들어서 주위 사람들을 다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막말을 하는 즉 개소리를 하는데 답은 단호한 단호박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데서는 뭔가 좀 부드럽게 넘어가는 것도 당연히 하나의 처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나에게 막말을 하는 사람인데 내가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간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은 계속해서 나에게 그렇게 말할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좀 단호박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게 뭐야 뭐 이거 글이라고 썼어? 라고 누군가가 혹시 나에게 얘기를 한다면 그렇게 얘기하니까 정말 기분이 나쁘네요. 상당히 불쾌하네요. 혹은 제가 너무 속상한데요. 그렇게까지 말을 하시네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나의 감정이 어떻다. 너의 말은 나에게 어떻게 전달되었다를 이제 확실하게 집어주는 이야기를 하시라는 건데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것은 내 감정은 최대한 배제하고 그 단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하시다니 네 제가 참 속상하고 기분이 나쁘네요 라고 얘기하셔야지.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제가 너무 기분이에요. 너무 속상하고 또 너무 나쁘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너무 속상한 표정을 짓고 불쌍한 표정을 짓고 슬픈 표정을 짓게 되면 상대방에게는 그 말의 뜻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확률이 높아서요. 딱딱하게 내 감정을 사무적으로 전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본 결과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가 얘기를 하면 사과를 합니다. 그렇게 느끼셨어요? 죄송해요. 이렇게 한다든지 뭐 그런 식의 반응이 대부분인데요. 아니면 그게 아니었어요. 저는 말을 잘못 알아들으셨네요 하고 물론 큰 싸움이 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좋게 잘 마무리가 되는데요. 제가 사과를 받으려고 당연히 그렇게 단호박으로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렇게 단호박으로 얘기를 해야 저 사람도 나를 이제 안 만나든지 아니면 나에게 사과를 해서라도 나와 관계를 개선한다든지 하는 어떤 행동을 취하겠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내가 솔직하니까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야. 나는 솔직한 게 장점이라서 앞에서 도저히 하고 싶은 얘기를 참지를 못해. 솔직하다고 해서 개소리가 아닌 게 되는 건 아니에요. 개소리가 사람 소리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솔직함이라는 것은 내 생각을 내가 알아차릴 때 솔직한 게 좋은 거지. 내가 입으로 말을 꺼내서 그걸 전달하는 거에는 솔직하다는 말은 그냥 핑계고 그냥 개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하다고 모든 게 용서되는 게 아니고 솔직하다고 해서 상대방과 나 사이에 선을 막 넘는 사람들은 그것은 지능이 낮은 거고 상대방 입장을 배려하지 못하는 자기중심적인 사람일 뿐이에요. 그냥 솔직한 게 아니라 그냥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솔직함은 뭐 자기가 그러니까 본인이 막말해놓고 자기가 밤에 잠 잘 자겠죠. 거기에서나 활용할 수 있지 듣는 우리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막말에는 고민하지 마세요. 막말에는 진짜 0.3초 만에 단호한 대답을 하는 게 답이고요. 웃음기 싹 뺀 표정으로 우리는 상대방에게 이야기를 우리도 역시 솔직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요, 주위에 막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에게 공유를 해주세요. 그분이 알아야 돼. 그분이 알아야 되는데, 근데 직접적으로 공유를 해주지 말고요. 뭐, 단톡방이나 이런 데 있으면 좀 넌지그시 막말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도움 되실 것 같아요 하고 공유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 부탁드리고요. 제가 들었던 개소리를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각자 들었던 개소리가 저는 정말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이야기도 댓글로 달아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때 행동했었던, 취했었던 방법에 대한 얘기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